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설 지나고 이제 영상 올리네요. 2021년 22년 1월 달 공부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했었고 현대중공업 했었고 한국조선해양 뒤에 붙었는 게 공부한 날짜에 6조 6,900억 시총, 현대중공업은 9조 155억, 조선선제는 1,400억짜리, 대동은 2,700억짜리, 에코프로 BH에는 1조 300억짜리 요거 7,600억으로 한 30% 하락해버렸어. 텔레칩스 2,700억짜리, 신흥 SEC 4,900억, 오뚜기 1조 6,500억인 회사들을 공부를 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짚고 한번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한국조선해양 안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다 있는데 요번에 미포조선인가 삼호중공업을 IPO 한다 그래가지고 끝이 얻어먹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 자, 조선선제는 그 철강과 철사와 철과 철을 접합하는 용접하는 용접봉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속끼리 접합하는 그런 소재들, 부품이지, 소재 부품주. 거의 뿌리 산업에 해당될 수 있는 필수 용접 소재들. 조선선제. 대동은 트랙타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북미 쪽에 이제 농촌, 걔네들은 농촌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아니고 대단히잖아, 대단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랑이 농부인데 요즘 코로나로 어디 술도 먹으러 못 가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부인이 사준 게 트랙터, 조만한 소형 트랙터. 요거 얼마 안 해, 싸. 그러면서 사주면은 땅 파 뒤집고 막 논다고 하는 그 트랙터, 카요티 트랙터, 유명한 트랙터. 에코프로 HN, 요거는 환경 쪽, 소재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어떤 제조 공정에서 이렇게 유해 물질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아니면 어떤 소재를 거쳐서 나오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필터류를 만드는데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분식회계와 뭐 이렇게 내부자 거래 이런 것 때문에 한 방에 폭락 한번 했었지. 30%. 그 한 번 해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쉽거든. 요거는 애매하다. 점수를 많이 줬지만 애매하다. 에코프로 HN. 텔레칩스는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 팹리스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디오 관련, 비디오 관련 자동차 안에서, 그리고 뭐 계기판, 뭐 공조기, HUD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이 회사의 특이점은 연구비를 한 30%, 매출의 30%를 쏟아붓는 회사. 엄청난 거지. 자, 그리고 신흥 SEC는 2차 전지 부품주, 2차 전지 소재라기보다는 그것도 소재라고 해야 되나? 부품. 이게 뭐 건전지라 그러면 18650 건전지라 그러면 건전지 거기에 이렇게 둥그런 통을 둘러싸는 캔, 뚜껑 뭐 이런 것들이 특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런 것들을 하고 SDI에 납품을 하는, SDI에 93% 정도를 납품하는, SDI가 올라가면 얘들도 같이 올라가는. 오뚜기. 근데 오뚜기는 내수가 아직까지 높고 해외 시장은 이제 2천억 정도, 해마다 증가는 되는데 폭발적인 증가는 없는. 그렇다고 오뚜기만의 폭발적인 뭐 이렇게 상품이 없잖아.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비비고 만두 뭐 그런 거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불닭 볶음면 이런 것들 있는데 얘들은 그런 히트 상품이 없지만 꾸준하게 나가는. 자,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점수를 매겨보면 8가지 항목.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쟁자는 걱정이 없냐, ROE는 영업이익률. 요거를 했을 때 또 가지고 싶은가에는 다 5점이 모르겠다는데 5점 이상을 다 받았으니까 다 가지고 싶을 만한 점수들 높네. 특히 텔레칩스하고 오뚜기가 9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7점 이상을 받았고, 자,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 다 7점 이상을 받았고, 최고 높은 게 에코프로 HN, 텔레칩스, 신흥 SEC.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되다가 내가 점수를 준 이유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신흥 SC도 뭐라 해야 되나, 이거 2차 전지 소재 부품, 2차 전지 이렇게 만드는 부품, 요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줬었고, 오뚜기는 소비재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대동 농촌의 농기계 이거는 국가가 그 밀고 있는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농촌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음식 전쟁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 뭐 식량 전쟁 그럴 수 있으니까 농촌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류 이거는 큰 무기가 된다. 조선 선제 이것도 마찬가지. 다 7.5점 이상이고 높은 거는 에코프로 HN 요거 내부자 거래 고금 없었으면은 좋았는데 근데 지금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30%더 떨어져서 지금도 조금 높긴 높지만 그래도 만약에 살 것 같으면 매력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그거는 감안해야 된다. 경영자의 내부자 거래 한번 있었던 그런 문제점 됐던 게 있었다. 자, 또 뭐 있노? 자, 지금 5점 이상 되는 게 다 7점 이상 제일 높은 거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했다는 거는 이제 조선 사이클, 빅 사이클 2006년도 2010년 주기로 왔으니까 2016년, 17년 아니다. 2006년, 7년, 8년 이렇게 될 상황에서 다가오는 조선 빅사이클에 다가오는 이제 그 기간도 맞물려 떨어지고 지금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쭉 올라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는 타이밍이 다 좋고 텔레칩스는 연구비를 3천억씩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거는 언제 틀지 모르고 대동은 요거는 나름대로의 이제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한 6대 4 비율로 트랙터를 수출을 많이 하면서 내수는 이제 거의 1등으로 잡고 있지만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하면서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되는 트랙터가 그런 자체적으로 엔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 조만한 트랙터 시장에서는 뭐 손꼽히게 팔리고 있다. 인기 있다. 특히 북미 농촌 어르신들께. 자, 그리고 싸냐에 대해서는 대동이 10점을 줬고 조선선제 9점 줬고 현대중공업도 8.7점을 줬네. 에코프로 HN은 모르겠다. 텔레칩스도 모르겠다. 텔레칩스 에코프로 HN 요거는 지금 시총 7,600억이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1조 때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30% 빠진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 신흥 SEC도 싸다라고 판단했었네. 오뚜기는 모르겠다. 적당한 가라고 판단했는 거네. 자, 경영자의 점수 한국조선해양을 내가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현대중공업을 봐서 그런지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랑 똑같이 점수 줘야 돼. 요거는 점수를 까내려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적었던 거는 까내릴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들의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서 배당도 못 주면서 회사에 쌓인 유보율은 대단하게 쌓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가 없는 거지. 회계상으로 저들이 바꾸면 되는데 그런 거 바꾸지는 않고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에서 현대중공업으로 다시 물적 분할해서 여기서 또 한국조선해양에서 다시 물적 분할 미포조선인가 삼호중공업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주주들은 그렇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문제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재명은 그 물적 분할하는 거 물적 분할한 회사를 IPO 상장 못하게 그 시스템 구조를 바꾸겠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얘들은 주주 입장에서 땡큐지 맞지? 조선선제는 주식이 100만 주 맞지? 100만 주밖에 없어가지고 한 주당 10몇만 원, 140만 주밖에 없어서 한 주당 10만 원 같으면 100만 주 곱하기 10만 원 하면 1,400억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경쟁자를 8점 줬는데 8점 주기도 애매하고 5점일 수도 있고 8점일 수도 있고 5점일 수도 평소 아드님이 경영권을 승계해서 주식수를 불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됐는데 아직 안 불리는 거 보니까 영원히 안 불릴 수도 있다. 요런 거 한번 해본 놈이 하지 안 해본 놈은 하지 못한다. 행정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 안 해본 사람들은 처음 힘들거든. 한번 해본 사람들은 잘한다. 사기도 친 놈이 잘 친다. 똑같은 말. 거짓말도 잘한 놈이 잘한다. 그래서 전과자가 무서운 거지. 조선선제 요거는 아무래도 경영제 점수를 더 까내려야 될 것 같아. 대동은 해외 매출 내수에서 해외로 돌려가지고 잘 하고 있고 나머지는 5점 이상씩. 텔레칩스는 연구비를 3천억 이상씩 3천억이 아니라 30% 이상씩 쏟아부은 것들 미래 기술을 위해서 막 쏟아붓는 것 그런 것에 점수를 맞았다. 신흥 SEC도 마찬가지. 오뚜기도 그 상속세를 꾸준히 100%다 내고 그때 1,400억인가 상속세를 오뚜기 이제 다 내가지고 청와대에 초청도 되고 그랬지. 그래가 오뚜기도 경자의 점수는 높게 줬다. 자, 또 뭐 있노?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거는 조선선제는 왜 이거 3점을 줬지? 아, 얘들 유보율이 10,000%인가 2만 몇천 프로 하여튼 조선선제 그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았어. 그러다 보니 이것들도 무상증자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안 해가지고 이 조선선제의 대표 그 대응할 만한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이게 삽질하지 얘는 걱정이 없을 건데 왜 3점을 줬지? 요거 좀 이상하다. 내가 뭐 때문에 3점을 줬더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니? 자, 대동 5점 이상이니까 오뚜기는 10점 만점,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유보율이 마이너스라서 그렇지 자본 유보를 한다. 그럼 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그렇지 유보율은 굉장히 높거든. 부채율도 적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걱정이 없다. 기술도 대단하고 잠깐만 이거 조선선제가 왜 내가 3점을 줬지? 조선선제 한번 보자. 아, 나 조선선제 있잖아. 자, 조선선제 그 경영자에는 3점을 줬다. 걱정 안 하겠냐? 9점을 줬는데 점수 잘못됐다. 맞지? 점수 잘못됐다. 경영자가 3점 줬다. 조선선제는 걱정 안 하겠냐? 9점 줬네. 내가 숫자가 잘못됐네. 조선선제는 경영자가 9점, 경영자의 9점이고, 경영자의 3점이고, 걱정 안 하겠냐의 9점. 이렇게 다시. 자, 또 뭐고, ROE 3%당 1점인데, ROE가 제일 높은 게 신흥 SEC. 요게 7%라는 거는 7점이라는 건 37이 21점 미만이란 소리야. 63, 18, 에코프로브 HN 18점 미만, 조선선제 15% 미만. 야, 현대중공업은 없고 점수가 없는 거 보니 마이너스 뭐이네. 자, 텔레칩스 아주 낮고 오뚜기도 썩 높은 편은 아니고 이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신흥 SEC. 자, ROE가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거는 4로 곱하면 돼. 64, 24% 미만. 에코프로비 HN은 16% 미만. 다시 세 자릿수 나오는 거는 신흥 SEC, 그리고 에코프로 HN, 조선선제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총점 나왔었고 총점과 상관없이 총점 나왔으니까 이거 다시 이제 넘어가면 자. 어딨나 PSR 총점과 상관없이 ROE 아까 나왔었고 PSR 수치로는 이제는 이렇게 그걸로 하면 되니까 PSR 수치로는 제일 높은 게 에코프로 HN이 제일 높네. 에코프로 HN이 PSR 15 높은 거는 제일 안 좋은 거지. 요게 8 이하가 돼야 되는데 높으니까 굉장히 고평가. 근데 지금 30% 하락됐으니까 313, 35, 15 하면은 매출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락된 것도 없네. 요건 15 굉장히 바이오는 8 이하, 중소기업은 3 이하, 대기업은 2 이하인데 조선해양 대기업이니까 2 이하 그거 괜찮고 조선선제 3 이하니까 괜찮고 대동도 3 이하니까 괜찮고 다 괜찮은데 에코프로 HM만 매출 대비 성장률 PSR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게 조금 높은 평가고. 자, 그러면 GPA 매출 순이익, 매출 이익, 매출 순이익, 매출 이익, 매출에서 그거 원가를 띈 수치에서 자산을 나눈 값, 매출 순이익 대비 자산 대비 매출 순이익률 요걸 봤을 때는 높은 숫자가 좋은데 여기 제일 높은 게 오뚜기와 텔레칩스, 대동이 16% 이상씩 받았고 신흥 SEC 11%, 에코프로 HN 13%, 조선선제 11%,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생각만큼 매출 이익 대비 원가에서 그 매출 이익 대비 자산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게 수치가 낮다. GPA 이건 높을수록 좋다. 자. 또 뭐 있노? 그래서 총점 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게 7.1점이 제일 높은 점수야. 신흥 SEC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그거 경영자의 점수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니까 요거는 빼버리고 그래도 높은 게 대동과 신흥 SEC 그리고 조선선제 정도가 7점 이상을 받았네. 야. 걱정 없을 것 같은 회사들은 다 걱정 없는데 요번에 이렇게 에코프로 HN이 이제 내부자 거래 요거 때문에 30%가
하락됐고 에코프로 HN, 텔레칩스는 장점으로 신성장으로 장점으로 이 시총이 나중에 제일 큰 장점이고, 그리고 조선선제도 장점으로 1,400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때까지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배당을 확 더 준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잖아.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회사가 갑자기 할 거라는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이재명이 되면은 이런 거 유보율 많이 쌓아둔 회사들, 쿠쿠홀딩스 뭐 여러 가지 지주 회사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지주 회사들은 다 그렇겠지. 유보를 엄청나게 쌓아둔 것들, 거기에 대한 과세를 매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바꿔버리면 이런 데는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를 하게 주가가 팡 튈 수 있지. 그럴 때 대비해서 사두는 것들도 괜찮다. 왜? 이거는 하락률이 거의 없으니까. 오뚜기는 식품 쪽이라 가지고 뭐 거의 뭐 망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할 일도 잘 없다. 그렇지만 히트 상품 나오면 괜찮다. 요렇게 봤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또 성장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대동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기존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부자 경영진 쪽에서 마이너스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 애매하고, 텔레칩스 이런 것들은 연구비를 매출의 30% 이상 쏟아보니까 뭔가 터져도 망하든지 터지든지 모아이면 더 그렇지만 확률은 조금 더 높은 쪽으로 될 수도 있는, 신흥 SEC는 삼성 SDI가 가면 얘들도 같이 가는 삼성 SDI의 93% 정도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그리고 조금 1, 2년 뒤, 3, 4년 뒤를 보고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조선주. 짜증나지만 이 둘이 물적 분할해가 짜증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세계에서 뭐 손꼽히는 조선 회사니까 뭐 배 한 척에 막 뭐 몇천억씩 하니까 뭐 가고, 조선이 가면 조선 선제도 가고, 왜 요 용접 쇠는 용접으로 붙여야 되잖아. 그럼 얘들이 또 거의 납품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간다 맞지? 야, 안 갈 게 없네. 안 갈 데 없다. 성장성도 다 좋고, 대동이 시총 대비 매출 대비 시총이 너무 작아서 대동이 그 재무상에서는 가장 좋은데, 뭐가 폭발적인 거는 텔레칩스가 제일 폭발적일 것 같고, 신흥 SEC와 무난한 거는 배, 선제 이런 것들, 오뚜기, 식품 그런 것들 무난할 것 같고, 싼 거로 보면은 대동이 가장 싸고, 에코프로 H에는 추천하기도 거시기하고 내 성향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네. 자, 1월 달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했네. 자, 2월 달에는 또 공부하겠습니다.